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요 특집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었죠. 연금 이상하게 보도하더라. 특히 연금 개혁안 나온 다음에 또 세대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언론 정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연금은 없다고요?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 예, 국민을 위한 연금은 없다의 공저자시죠. KBS 유원중 기자. 예, 다른 전문가분들과 함께 쓰셨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분이 그냥 저는 숟가락 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숟가락 얹은 분이 아니더만요. 예. 공부를 많이 하셨대 그동안에. 예, 10년 공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행태, 그 다음에 놓친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정부가 슬쩍 꼼수, 집권여당이 꼼수 쓰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이른바 보수 신문들이 이상하게 몰아가는데 아닙니다. 정확히 설명을 좀 듣기 알라는 마음으로 일요 특집판, 최경영 TV 일요 특집판 마련했습니다. 유원중 기자는 KBS 잘 다니고 계시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KBS 뭐 그래도 훌륭한 기자들이 많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계속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예. 그 가장 최근 보도는 세대 갈라치기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일단 그것부터 그냥 이거 4060, 5060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몰아서 투표해가지고 공론화 조사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래 세대를 또 갈취해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네? 뭐 이런.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예. 그 지금 시민대표단 500명이 모여서요. 예. 그 모수개혁에 대한 방안을 내놨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을 내놨거든요. 예. 잠깐만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은 모수개혁, 구조개혁 말하기 전에 500명이 언제 어떻게 얼마나 모여서 이 공론화 조사에 참여를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연금특위가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3월 중순에 시민 500명을 뽑아서 3월 중순에 뽑아서. 예,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공부를 하고 4월 13일경인가 이제 그 방송도 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전문가들이 나와갖고 예. 자기 주장을 하고 예. 또 국민들은 또 그걸 듣고 질문하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결론을 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수기 민주주의라는 그렇죠.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이게 스탠포드였었던 것 같은데. 예, 스탠포드 예. 교수가 예, 스탠포드 대학 예. 수기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선진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우리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의 모토하고도 걸맞습니다. 왜냐하면 평평하고 투명한 정보를 다 주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네. 그거를 계속 해보니까 민주주의가 성숙되더라. 그리고 좋은 제도가 나오고 대안이 나오더라. 그게 이제 수기 민주주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했어.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예. 국민연금 기사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대부분 마음에 상처를 좀 입어요. 예. 왜 입냐면 그렇지. 그 국민연금은 나름대로 좀 좋은 제도로 만들어보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서 막 기사를 열심히 취재해서 딱 쓰면 예. 거의 제일 먼저 달리는 댓글이 예. 야, 이 망할 연금 빨리 연금제도 없애고 그렇죠. 내가 낸 돈 돌려줘. 예. 이런 댓글이 제일 먼저 달리고 또 거기에 또 찬성도 많이 붙고 해서 그렇죠. 이거 기사는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런 댓글이 매 거의 진짜 지금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사실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야. 모든 국민연금 지금도 기사에 마찬가지. 그런 댓글이 붙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기사 쓰고도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이 안 되는 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러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고 예. 어쨌든 이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닌 갑자기 수집된 국민의 그 연령이나 세대 뭐 이런 거를 조합해서 다 조합한 겁니다. 해서 그렇죠. 500명을 예. 뽑아서 단기간에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좀 전향된 결론이 나올까?
라고 사실은 제가 조금 의심을 하면서 바라봤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을 근데 역시 이 대중들의 모아서 네. 공부를 한 다음에 판단한 결과가 다르구나.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고 거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한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 좀 깔때기를 좀 더 보태자면 제가 여기 처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그렇죠. 게 그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그 책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름 그건 저희가 베스트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 우연히도 예. 시민들의 그 낸 결론하고 저희 책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유사해? 예. 왜냐면 그때 무슨 말 했었죠? 3.115 근데 좀 3.1. 이따가 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책의 핵심은 예. 연금 개혁을 보험료하고 예. 소득 대체율만 갖고 아무리 고민해봐야 정답이 안 나온다. 그렇죠. 그동안 빠져있던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게 들어와야 정부의 재정 비로소 지원. 예. 안정된 연금 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번에도 그런 결론이 났어요. 아.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모수 개혁, 보험료 몇 %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몇 %로 받을까, 요거에 대한 결론이 하나 있었고, 예. 구조 개혁 안에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경영 기자가 말씀하시는 예.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나 뭐 예. 경제지나 이런 데에서 이거 완전히 계약을 개선하라고 그랬더니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모수 개혁안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시민 대표단은 이미 이런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했다. 다만 그게 잘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보도가 안 되고 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예.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기자들도. 네. 예. 그럼 일단 모수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정부, 국가의 역할 이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씩 이 모수개혁이라는 거는 모수 전체 숫자? 예, 숫자를 조정을 해서 예. 이제 연금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거여서 예. 이제 보험료를 몇 %로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을 몇 %로 할 것이냐였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보험료가 9%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40년을 납입했을 때 40% 소득 대체율인데 40년을 다 내야.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해도 지금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고갈되니 그렇죠. 이걸 개혁해봐라라고 주문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흔히들 생각하는 거는 그럼 뭐 좀 더 내고 덜 받아야 예. 재정이 그나마 안정되겠구나. 그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두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예. 이 소득 보장론 쪽에서는 보험료를 13%로 그렇죠. 지금보다 4% 더 올리겠다. 예. 그 대신에 소득 대체율을 40%가 아니라 50%. 50%를 받게 해달라라는 예. 안을 냈고. 그게 50%가 조금 넘었죠. 전체 그 설문조사에서. 예, 그렇죠. 56%. 56%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 안정론 쪽에서 얘기한 거는 예. 보험료는 12%로 예. 지금보다 3%를 더 올리되 조금만 올리고 예. 예. 소득 대체율은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하자 40%로 그 40%. 안을 냈거든요. 그래서 예. 후자가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왜냐면 뭐 재정이 기금이 고갈되고 그렇지. 그러면 미래 세대가 막 보험료에다가 세금 폭탄까지 맞는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의외로 소득을 보장하는 안에 이제 찬성을 해주신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원중 기자도 그 두 가지 안 중에는 12% 9에서 12로 조금만 더 내고 그냥 지금 현재로 받자. 네. 이게 아마 채택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했으나 실제로는 뭐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네. 좀 더 소득을 보장하는 쪽이긴 하지만 그렇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댓글이나 그렇죠, 시민들의 그렇죠. 어떤 여론 정서로 봤을 때는 저도 그 말씀. 예, 예. 이 안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 안으로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이랑 상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해보니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을까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요. 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
취약하다. 네, 지금 전체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6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국민 1인당 최저 생계비가 120~30만 원 정도 하는데 국민연금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 평균 60몇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꼴찌잖아요. 자, 그게 현 주소란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더 소득 보장을 더 강화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다. 그럼 미래 세대한테 보험료 폭탄은 전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럼 미래 세대도 똑같은 연금 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래 세대도 똑같이 노인이 빈곤한 그런 사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까 지금 전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소득 대체율 40%라는 게 9%든 12%든 뭐 이렇게 내는데 40년을 내야 돼요. 40년. 저 28년, 29년째 내고 있는데 40년을 내려면 11년을 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을 40%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3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30%도 안 될 것 같아. 일반 사람. 실질 소득 대체율은 지금 현재 왜냐면 아직 그 가입을 안 한 사람이라든지 그렇죠. 가입했지만 아직 10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사람들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지금 현재 실질 소득 대체율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액이 그렇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명목으로는 40%를 준다고 하지만 그 전제는 40년을 일해야 된다는 그렇지. 전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 25년밖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후정 다 되잖아요. 앞으로 또 로봇이 출현하고 미래 세대는 안 그럴 거냐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소득 보장을 높이지 않으면 이게 노인 빈곤이 해결될 길은 없다. 예. 그런 판단에 이르는 것이다.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꼭 지금 당장의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자는 내용 같은데 그건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늙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직장 경제 활동을 하다가 네. 은퇴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예. 미래 세대가 지금은 어리지만 네. 그들도 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늙었을 때 소득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예. 미래가 계속 암울한 거잖아요. 그런 그런 부실한 연금 제도를 그렇지. 미래 세대한테 물려주는 게 과연 맞겠냐는 거죠. 그럼 연금 제도를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본질에 맞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나라 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너무 약하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한 달간 500명이 공부한 결과 소득을 더 보장해라. 예.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료를 어쨌든 1% 더 재정 안정론자들이 얘기하는 12%보다 1% 더해서 13%를 낼 테니 소득 대체율도 50%로 다시 올려라. 그렇지. 그런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게 선진국 경제도 보면 있잖아요. 60세, 65세 돼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도 보면 연금이 튼튼하고 건전한 나라 그리고 연금이 개런티가 돼 있다. 특히 소득 보장이 뭐 50%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경제 행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써. 일단 소비를 해. 왜냐하면 나중에 노후 걱정이 별로 없으니까. 노후에 2인 부부가 사는데 자기가 전성기 때 벌었던 돈의 한 50%면 충분히 살거든요. 한 40% 정도 돼도 충분히 살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소비가 촉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내 미래가 안정돼 있으니까. 그렇지. 난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절대. 그렇지. 국민연금만 잘 들고 있으면 그렇죠. 난 죽을 때까지 예. 먹고 살 수 있을 예.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소비를 강화하게 그렇지. 되고요. 예.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하면 이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젊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소득을 주면 젊은 예. 사람들은 미래에 내가 예. 집도 좀 더 사야지. 그렇지. 집을 좀 더 넓혀야지. 예. 애 낳으면 공부도 가르쳐야 되니까 좀 더 저축을 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퇴한 노인들은 예. 거의 100% 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걸 다 써도 예. 다음 달에 또 그 돈이 들어오고 죽을 때까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비슷한 연배지만 예. 뭐 앞으로 한 25년 남은 거잖아요. 예? 잔존 수명이 25년 남은 거면 25년 정도 이제 후에는 죽을 거니까 그 안에는 벌어놓은 것 다 쓰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바뀔 줄 몰랐는데 근데 우리
최 기자님은 예. 25년이 아니라 35년은 분명히 더 사실 아니야, 거다. 아니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모드로 바뀌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 성장률이랄지 소비 촉진이랄지 그러면서 노년이 경제에 끼치는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젊은 세대가 내 미래가 안정되니까 나도 어느 정도 소비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게 다시 투자와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순환 그 구조를 꼭 보셔야 돼요. 그 구조를 안 보고 요 앞에만 보면서 달달달달달 하잖아요. 그러면 늘 달달달달 하는 잠깐만요. 우리 예. 삼천포로 빠지지 않으니까 예. 하던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예. 이제 시청자분들이 완결성 있게 이번 국민 시민대표단이 결론 낸 게 어떤 건지를 그렇습니다. 한눈에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수개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뜻 얘기하면 예. 그럼 겨우 1% 정도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10%나 올렸으니 재정은 부담이 더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야 이거 뭐 개선하라고 했더니 계약을 해놨네? 라는 말이 일견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보험료 1%더 내고 내가 소득 대체율을 10%나 더 가져가겠다는 결론을 냈으니까. 예. 하지만 뒤에 나오는 구조 개혁 방안에 보면 예. 질문이 세대 간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면 좋겠느냐 그 라는 대목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 대목이 나오는군요. 네. 그 질문에 그 이제 정부가 국가가 예.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법으로? 거에 90 그렇죠. 법으로. 예, 법으로. 그게 92%인가 숫자가 정확하진 않은데 예. 하여튼 90%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하셨고 아. 그 다음에 그 선제적으로 예. 국고를 투입해야 된다. 예. 이 얘기에 80%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선제적으로 국고를 한다. 선제적 국고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예. 이제 3.12로 지난번 책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 이제 기금 고갈이 임박해선 예. 어차피 국고는 투입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무원 연금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은 그 국민연금 가입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난 신문에 나왔잖아요. 10조 원의 정부 보조금. 예, 보조금이 들어가게 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겨우 5% 국민연금 가입자의 5%야.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만약에 고갈됐다. 예. 그래서 국고가 투입돼야 된다. 약속된 연금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하자는 거죠. 사전에 국고를 투입하면 왜 사전에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한 1,000조 있어요? 천조 있죠. 1,000조 예. 있죠. 1,000조를 가지고 5%를 벌면 얼마입니까? 500조입니까? 그렇죠. 5% 50조죠, 50조. 50조. 1년에 50조를 벌 수 있어요. 근데 사전에 국고를 빨리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100조를 넣었어. 그럼 55조가 돼요. 그죠?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국고를 빨리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금, 그 자산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예. 얘기하시면 저 네. 베이비 부모 세대가 그렇죠. 아직 은퇴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아직 5년 더 계속 일할 수 내고 있- 있어. 그렇죠. 계속 내고 있어. 예. 예. 우리가 은퇴하기 전에 더 내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안이 요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개혁 안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올리자 하는 구체적인 수치가 예. 그 제공되지 않았을 뿐 예. 선제적인 국고 투입을 통해서 예.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라는 안이 의제 6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대도 빨리 올려가지고 지금 세대도 더 내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질문은 되게 심플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까지 그런 결론에 얘기는 나오지 없고. 않았지만 예. 선제적 국고 투입이라는 게 이제 그런 함의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선제적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한다가 3차 설문조사를 가니까 80.5%. 이거는 1, 2차 설문조사에 꾸준하게 80%가 넘었군요. 네네. 예. 예. 저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니까 예. 지금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은 너무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가 앞으로 2천만 명씩 될 텐데 그렇죠. 어린 세대들이 많고 이건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저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 출생률이 좀 떨어진다. 예.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연금보험료를 다 내라고 하는 건 무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 은퇴하기 전에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때 국고 투입을 시작해서 전 세대가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소득 대출을 갖자 예. 하는 게 이제 선제적 국고 투입이 될 테고요. 그걸 저희는 책에서 GDP의 1%라고 얘기했지만 예. 국고 투입이 GDP의 1%면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이제 국회 연금특위에 가서 그렇겠죠. 논의가 돼서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될 텐데 지금 결론이 난 후에도 이 반대하고 이걸 뭐 다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제가 이거를 우리 최경영 TV 커뮤니티에도 그 게시글에 올릴 때 유원중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론이나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이거는 좀 힘들게 손빨래를 다 했어. 국민들이 손빨래 다 해가지고 햇볕에 잘 말렸어요.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다리빗질까지 다 했어. 그래서 와이셔츠 입고 이제 국회로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갑자기 와이셔츠에 무슨 그 안 좋은 쓰레기물 같은 걸 탁 뒤집어 쓰는 거야. 그러면 다시 빨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이게 뭐 하는 거냐. 결론이 자신들한테 맞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그렇죠. 다시 하자는 식은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재계나 이런 경제계 쪽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수리적인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과도한 정부 부채가 쌓인다든지 그렇죠. 뭐 세대 간의 어떤 내는 돈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런 결론을 산술적으로는 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일반 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금 재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금이라는 거는 노후소득으로 주기로 이제 국가가 평생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 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약속이고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굶어 죽을 연금 제도를 붙잡고 기금만 지키겠다고 하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고 일단 연금을 최소한 연금답게 만든다는 전제 하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하고 만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그렇게 뭐 이번 공론화 조사를 완전히 계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연금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돈 계산만 해서 이게 뭐 너무 많다 적다 누가 그렇죠. 더 낸다 졌다 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그런 말씀들 제발 그냥 내가 냈던 돈 나한테 그냥 돌려줘. 나는 그거 가지고 사적 보험 들 거야. 그리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개인연금 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일부러 파고 드는 그런 정치인들과 그리고 보수 신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뒤에는 자꾸 생명보험회사랄지 보험회사들 요새 비즈니스 잘 안 되는 그분들이 떠오른단 말이죠.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예. 개인연금이 됐든 퇴직연금이 됐든 지금까지 소득 그게 얼마나 나 소득을 이제 보장을 해줬느냐. 예. 내가 일을 내면 40년을 버었을 때 1.1 정도를 내 돈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민간에서 지금 하는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40년 했을 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낸 돈의 가치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훨씬 떨어지네. 낸 돈보다도 약하게 받는 정도 수준이에요. 다만 100원 냈는데 110원 받는다. 그렇죠. 그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노후소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개인연금을 들지 말라거나 퇴직연금을 깬다거나 이건 그렇죠.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는 누군가 계속 저금을 해야 이게 강제적으로 저금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로 노후소득을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각종 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품들도 여전히 좋은 상품이지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택도 없는 수익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 제대로 그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예. 뭐 요거는 그 얘기 꼭 한번 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어떤 그 이야기죠? 나중에 그 저 표를 좀 보면서 정확하게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설문조사를요 예. 3번을 한 거예요. 똑같은 설문조사를 3번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예, 아무런 정보값이 없이 네. 처음에 시민대표단이라고 모였을 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고 예. 종합토론을 하기 직전에 한번 하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표를 띄워주시면은 예. 처음 이제 모였을 때 국민들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이안 보험료를 12%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에 처음 예, 모였을 때는 더 많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 모였을 때는 예, 그랬군요. 44.8%가 찬성을 했고 예. 그 지금 결정된 안 그렇죠. 13%의 50% 소득 대체율은 36.9%만 찬성을 했어요. 예. 음. 그랬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그 이제 정확한 정보값이 없었을 때 예. 사람들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교양을 쌓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기존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를 하지 않다가 재정 축에 대해서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 뭐 60년에 고갈됩니다. 55년에 고갈돼서 전년도보다 고갈 시기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고갈이 되면 미래 세대가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됩니다. 이런 기사가 워낙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사전적인 국고 투입이 없다는 전제.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 국민연금과 관련된 예. 기사는 대부분 그런 논조였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아이고 지금도 어렵다는데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 안 돼? 하면서 이 안에 더 많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토론과 그들이 제공하는 그 다양한 국민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딱 제공받은 다음에 물론 그런 자료에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책에 썼던 것처럼 예. OECD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국민연금을 통한 소득 대체율이 얼마나 낮은지 이런 정보값을 다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뛰어넘게 예. 이란을 찬성하게 된 거죠. 소득 보장 쪽으로. 예. 이 뜻은 그동안에 우리 언론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값을 얼마나 왜곡해서 줬었는지 또 반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랐네요. 보험료율 13% 높이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40에서 50%로 높이자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1차 설문조사에서 30%대였어. 36.9였어요. 근데 2차 들어가니까 50%, 그 다음에는 3차는 56%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저런 뜻은 예.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고 예.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렇죠. 또 여러 세대가 모인 가운데 자기네들끼리 이걸 어떻게 할 건지 토의한 결과 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소중한 소중한 결론인데 예. 이거를 저것만 놓고 봐서 뭐 계약을 시켰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는 거는 예. 그 국민을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할 그렇지.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한 달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함께 모여갖고 공부해서 500명이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교육받고 그리고 세대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예, 다 골고루 돼 있는데 심지어 미래 세대라고 보이는 20, 30대도 예. 그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쪽에 더 많이 찬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 세대도 2030도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잘 모르겠다가 1차 설문조사에서 18.3이나 나왔네요. 그랬는데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의 비중이 낮아져서 3차 설문조사에서는 1.3%밖에 잘 모르겠다가 안 나왔어.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파악하고 나서 보니 이게 맞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동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결론.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이 저 아까 그 맨날 국민연금제 없애자 폭파하자는 댓글만 그렇죠. 보다가 예. 저런 수기단 결과가 나왔다는 걸 보고 예. 굉장히 이제 안도하고 예.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예. 거기다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저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렇게 제도를 바꾸려면 예.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론도 냈어요. 구조개혁 방안에. 예. 그런데
왜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모수 개혁안만 보고 시민 대표단 500명이 마치 잘못된 결론을 낸 것처럼 그렇죠. 마치 뭐 모르는 사람들이 예. 무슨 전문가의 꿰매 빠져갖고 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렇죠. 거는 예. 저는 그 국민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세대, 현재 세대가 축적한 돈이 굉장히 많고 그것은 그들의 기여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있는 돈을 지난 세대와 현재 세대가 축적한 돈을 사전적으로 좀 국민연금에 투입하자. 이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학개미 같은 경우도 지금 순자산으로 따졌을 때는 한 170조 원 정도를 미국 주식시장 등에 투자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민간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가게가 그러면 기업이랄지 정부랄지 KIC랄지 뭐 구체적인 정부 관련된 펀드랄지 뭐 그다음에 우리 국민연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놓고 보면 조금 더 국민연금의 돈이 지금 사전적으로 좀 많이 좀 쌓여서 그거 가지고 국민연금처럼 6%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 6% 5%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그 파일을 팍팍 키워놓자. 그러면 나중에 미래 세대도 훨씬 도움이 된다. 그게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지금 누적 수익률이 5.8%니까 거의 6%에 근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이 고갈 그래프는 수익률을 4.5%로 가정해서 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을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정부만 재정 투입만 조금만 더 보태지면 모든 세대가 노후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아니 도대체 그런 데다 돈을 안 쓰면 어디다 쓰겠다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임을 바꿔볼게요. 프레임을 바꿔보면 세대 문제로 자꾸 보수 신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9%에서 13% 내는 데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월급 많이 받는 사람들이야. 소득 높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퍼센티지잖아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9%에서 13%, 4%포인트 올라가면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몇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몇십만 원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세겠습니까? 몇만 원 되는 사람들의 저항이 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세대 갈등으로 몰아가지만 이거 계층 갈등 아닙니까? 계급 갈등 아닙니까? 그런 요소 없습니까? 근데 왜 말 안 하죠? 저는 이건 프레임을 바꿔서 마치 추상적인 미래 세대 아직 뭐 낳지도 않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또 인구가 줄어들잖아. 이게 지금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가 지금 3,500만으로 줄어드는 우리 인구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한 30년 후에. 그러면 그때 가서의 그 경제활동 인구와 그 모셔야 될 부양해야 될 65세 이상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10년, 20년에 관한 캐시 플로우를 지금 계산을 하는 작업이에요. 연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경제 성장이랄지 재정이랄지 국가 예산이랄지 다 그런 문제입니다. 10년, 20년을 잘 넘기잖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맞는 캐시 플로우를 찾아집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 겁주면서 실제로는 계층, 계급 그리고 특정 자산과 소득이 굉장히 많은 집단 그러면서 건강보험료랄지 뭐 연금이랄지 이런 거를 자산이나 이런 게 많으면서도 빠져나갔던 김건희 박사 같은 그런 합법적으로 빠져나갔죠. 합법적이지. 그런데 그런 루폴이 있잖아. 법적 구멍이. 그런 거를 막으려고 하는 정부는 규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만 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 프레임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금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우리 유원중 기자같이 훌륭한 기자를 모셔서 자꾸 과찬이시고요. 예. 전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이런 전문적인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게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와서 GDP의 1% 현재 가치로는 약 22조 정도 되거든요. 예. 뭐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저출생과 노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22조를 쓰면 전 세대가 안전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돈은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는 뭐 몇십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출근 시간을 한 20분 정도 줄여주겠다고 GTX처럼 몇십 조씩 들어가는 거를 지금 A, B, C를 넘어서 D, E, F 6개 노선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도로에다가 분홍색 칠하고 초록색 칠하고 이런 것보다는 노후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뭐가 우선순위냐. 그렇죠. 돈을 쓰는 철학을 생각하면 연금 재정에 쓰는 돈이 훨씬 더 생산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3.115를 지난번에 제안했잖아요. 그랬죠. 3.115를 요번에 그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50% 하는 거를 그대로 대입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금 고갈이 2100년에 돼요. 그러니까 연금 고갈을 50년 이상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만 내면. 사실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연금이 고갈이 됐죠. 연금이 고갈이 돼서 그냥 1년 예산에서 그냥 이렇게 빠져주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유럽은 인구 변화가 우리처럼 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제 활동 인구가 바로 그렇죠. 현재 노인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구조인데 예. 우리나라는 이제 윗세대, 노인 세대가 예. 앞으로도 더 많아질 그렇죠. 테고 완전히 역삼각형 때문에처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20년. 그렇죠. 당장 예. 부가식으로 전환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예. 2100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 네. 선배하고 이 사람들이 빨리 죽고 나면 아무리 네. 오래 살아도 2080년쯤 되면 대부분 다 2080년은 무슨 2050년이면 다 죽지. 그러니까 2080년쯤 되면 베이비 부모 세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지금 네. 만약에 진짜로 이 출산율이 0.7을 계속 유지한다 계속 그러면 유지하면 뭐 나라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뭐 연금 사라지는 걸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그러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미래의 그렇죠. 어떤 그 소득의 안정을 국가가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좀 안정되게 애도 낳고 살게 할 것이냐 해서 한 이게 1.2 우리가 재정 추계한 대로 한 1.2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나오면 2080년이 넘어가면 다시 인구 구조가 평탄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유럽처럼 부가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고 남아있는 3천만 명이라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기간도 벌고, 예,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그 동안에 한 30-40년 생존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노후 보장이 되는 그런 최적의 결국은 밸런스죠. 예, 결국은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런 예. 쪽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예, 그렇다 치고 심지어 지금 현재 정부조차도 예. 약간 이번 개혁안이 좀 잘못됐다는 뉘앙스를 지금 복지부 차관도 언급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뒤에는 기재부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기재부의 논리에 뭐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는데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20조 원이면은 지금 그걸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고갈도 안 된 연금 재정에 20조씩 쏟아 붓는 거는 돈이 그 금고에 갇히는 효과다. 예. 경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다고요. 예. 뭐 잠깐 덧붙여 그런데 왜 공무원 연금에는 10조 원씩 두드려 박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도 예. 잘못됐다고 보는 게 예. 우리가 연금 재정이라고 해서 금고 안에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우리 이번에 시민대표는 500명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하고 아무리 해도 정부가 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는 지급 보장을 법제화한 다음엔 네. 그 돈을 꼭 연금 재정에 묵혀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갖고 산업 발전을 위한 시드머니로 충분히 써라 이거예요.
뭐 공공임대주택 만들 수도 만들 있고 수도 있고 벤처 여러- 캐피탈을 만들어 갖고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네. 많은 일자리가 창출시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쓴다고 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런 돈이라면 전 충분히 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대신에 지급 보장을 했으니까 자칫 뭐 수익률이 5%가 아니라 4.5%로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연금은 저희가 확실하게 지켜드릴게요 라고 네. 복지한다면 충분히 그럴 그 재정을 투입해서 금고에다가 우리 미래에 은퇴한 때 쓰라고 하는 돈을 금고에다가 잠겨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다시 금융의 힘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 발전 그렇습니다. 어떤 기금으로 예.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반대할 논리는 없다라고 없다. 예.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 정부도 꼼수 그만 좀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게을러서 그런다. 자꾸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꾸 과거의 편견, 과거의 선입관 그리고 그 편견과 선입관에 갇혀 있는 대중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일군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한국 사회 그 사람들이 너무 강구한 것 아닌가. 연금 문제에도 조금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 어쨌든 예. 국민의 500명이 한 달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과 모여서 한 이 결론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되게 옳은 결정을 했다라는 예.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그동안 취재한 결론이라는 뜻이고요. 예. 그럼 이걸 입법화하는 건 결국 다시 국회의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이슈여서 21대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나가는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주고 22대한테 부담을 넘기지 말자는 게 이 연금 공론화 시기를 총선 이후로 잡은 이유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21대가 이걸 또 그냥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 22대 가면 또 1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재정 계산을 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또 시민들 불러서 또 공론화 수기할 텐데 그런 국민을 되게 피로감을 얹어주는 거고 일부러 이번에 그런 것 같아. 예. 이 많은 예산을 써서 네. 시민 500명을 불러다가 이렇게까지 해서 낸 결론은 꼭.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지. 국회가 받아들여야 된다. 정부도 그렇지. 받아들여야 된다. 방향성만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 맞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수치는 어떤 현실에 맞춰서 이제 제시할 수 있겠지만 큰 방향은 이미 국민이 정해줬기 때문에 총선의 민심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네. 국민들의 낸 결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KBS 유원중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예, 평평한 정보의 운동장 최경영 TV 오늘 그래도 연휴는 아니고 예, 휴일. 예, 휴일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예. 편안히 쉬시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